지난번 사회초년생 자산 증식 방법에 이어서 대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자산 증식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내고 자산을 어떻게 키워나가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산 격차는 대학생 때부터 벌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사회초년생 때부터 벌리는 게 아니에요. 잘 키운 자산 하나 다른 인생을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똑같은 대학 동기이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수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때를 기점으로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대학생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비 습관을 길러야 돼요. 대학생들 대부분 평균적으로 52만원 한 달에 지출한다고 하거든요. 뭐 그 이상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61만원 이상. 근데 Z세대 평균으로 보면 52만원이라고 하고요. 이 돈의 출처는 대부분 용돈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자, 주 수입원이 용돈이니까 이게 약간 마인드 차이가 다를 수 있거든요. 직접 알바를 해서 돈 번 사람이랑 용돈을 통해서 생활하는 사람이랑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마인드가 다릅니다. 이게 용돈이니까 잘 아끼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게 돼요. 그만큼 다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용돈을 한 달에 50만원 받으면 아낄 생각 안 해요. 한 달에 50만원 꽉꽉 채워서 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다 써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소비에 대한 절약 소비, 효율적 소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용돈 받으면 받는 대로 족족 쓰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 힘들게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면 돈의 소중함을 압니다.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알거든요. 한 달에 200 벌었어요. 알바 하루에 10시간씩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함부로 쓰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기본적으로 뭐 쓸 시간도 없고요. 쓸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벌었는지 알기 때문에 내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잘 쓰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내가 직접 번 돈이냐 용돈을 받은 거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일단 제가 제일 극혐하는 그리고 제일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소비 탑 2, 3는요. 그 중에 하나가 택시 타기입니다. 이 택시 타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저는 1년에 한 번도 안 타는 것 같아요. 진짜 최근에 택시 탄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작년 초에 탔었습니다. 새벽에. 그때 왜 탔냐면 술을 엄청 먹었을 때가 있었는데 새벽 1시 반이었거든요. 집에 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택시 타고 왔어요. 그때 막 고주망태 될 정도 기억도 안 날 정도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택시를 탔는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탔거든요. 그리고 그 일만 없었더라면 거의 4, 5년간 타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시도 타는 사람만 계속 타거든요. 안 타는 사람들은 안 타는데 이게 굉장히 편하다 보니까 한 번 타면 끊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안 타는 사람들도 타고 싶죠. 버스, 지하철 얼마나 불편합니까? 옆에 낑겨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타는 이유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수도권 살면서 지하철 냅두고 택시 타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택시비 이걸로 돈 나가는 거 정말 아까운 겁니다. 두 번째는 외식하는 거예요. 학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식을 합니다. 학생식당 맛없다 이러면서 대체 입이 얼마나 고급이길래 2,000원, 3,000원, 4,000원에 파는 학식 안 먹고 굳이 밖에 나가서 파스타 먹는 거예요. 10,000원, 15,000원 지출해 가면서. 자, 이래놓고 내 통장에 왜 돈이 없지 이런 말 하지 맙시다. 돈이 없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식비에 10,000원, 15,000원 과감하게 지르는 거 좋은 습관 아닙니다. 학식 드세요 그냥. 자, 서울 같은 경우에 지하철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거의 뭐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어딜 가나 지하철 다 뚫려 있고요. 자, 현실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외대 다닌다고 합시다. 나는 종로에서 지금 월세로 자취 중이에요. 택시 타면 29분 안에 가거든요. 11,800원 나옵니다. 근데 지하철 타면 종로 3가역에서 외대암역까지 17분 걸리고요. 1,400원 나옵니다. 한 번에 10,000원 차이가 나는 거죠. 왕복이면 20,000원이에요. 심지어 택시가 빠른 것도 아닙니다. 지하철이 더 빠르죠. 자,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지하철이 훨씬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몸땡이 하나 편하려고 택시 타는 거예요. 비단 이때만 타겠습니까? 택시 타는 거 습관이라고 말했죠. 어떤 장소 갈 때마다 약속 장소 갈 때마다 택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교통비만 뭐 몇십만 원씩 나오는 거죠. 개인적으로 택시비 너무 낭비고 한 달의 교통비는 수도권 기준으로 한 8, 9만 원 정도 나오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K패스 쓰면 20, 30% 환급되죠. 그냥 6만원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나오면 적당한 거고요. 택시 탄다고 막 20만원, 30만원씩 나오는 거 정말 한심한 소비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럼 탑 1은 뭐냐? 보여주기식 소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체면 중시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모습 굉장히 신경 많이 쓰죠. 이런 거 있죠. 시계 계급도, 여자들 가방 계급도. 자, 이제는 SNS에서 이런 자랑하는 사진들 있잖아요. 이런 거 올리면 이런 사람들 잘 산다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조롱하거든요, 이제는. 왜냐면 하도 이런 사진들이 많은데 현실은 이렇다라는 걸 다 아니까 또 허세, 실제와 다른 삶의 모습을 SNS에 사진으로 올리는구나 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사진을 아무리 올려도 돈 없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쇼하는 거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잘 사는 척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뭐 좋은 거 명품 사다가 급에 안 맞는 소비하지 마시고요. 한 달에 막 300만원 벌면서 명품 가방 사고 샤넬백 사고 디올 사고 막 이래요. 오메가 사고 롤렉스 사고 이럽니다. 남들한테 보여주기식 소비 제일 쓸데없는 짓이고요. 왜냐면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20대 초반부터 굉장히 저축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저축만 해오다 보니까 아니 통장에 돈은 계속 쌓이는데 막상 나를 위한 선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딱 끝나고 저녁 기념으로 나한테 선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이 장지갑이랑 태그오이어 아쿠아레이서 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남자들 장지갑이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생각이 어렸으니까 막 이런 좋아 보이는 명품들 갖고 싶었고 그래서 산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루이비통 장지갑을 샀고요. 뭐 정확히 이건 아니고 예시예요. 그때 당시에 막 보테가 베네타랑 구찌랑 막 고민하고 그랬었거든요. 결국 루이비통 80 몇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계 아쿠아레이서 28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360만 원을 지른 거죠. 저녁 기념으로 나한테 선물한다고. 이 시계 같은 것도 어땠냐면 처음에 해밀턴을 봤어요. 그게 한 70인가 80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막 20만 원 10만 원만 조금만 더 보태면 더 괜찮은 것들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태고이어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합리화를 했냐면 그리고 결국 저는 합리화가 아니고 합리적 소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280이지만 최소 10년 쓸 생각으로 샀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 꼴이에요. 내가 2만 원 렌트해가지고 시계 산 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이 시계는 제가 지금도 아주 잘 끼고 다니고요. 그때부터 10년이 아니고 지금부터도 10년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 소비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지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낭비였다고 생각을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평생 한 10번도 안 쓴 것 같아요. 막 아껴 쓰느라고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랍에 고이 모셔두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쓸데없는 거라는 거를 알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지갑 같은 경우에는 다시 되팔려고 해도 가치가 그만큼 안 나와요. 시계는 중고로 팔면 그래도 꽤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데 지갑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살 거면 시계에다 투자를 하지 지갑에다 하지 말라는 소리고요. 두 번째는 S&P 500 적립식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자, 10년 연평균 수익률 12% 나오거든요. 적립식 복리로 투자하면 이렇게 쫙 올라가요. 수익금도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일 혹은 매월 한 주씩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많은데 대학생 때부터 이런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생 신분에 하는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주식 1, 2년 할 거 아니거든요. 절대 내가 나 주식 1, 2년만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중독성, 도파민이 엄청나요. 그리고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식 한번 하기 시작하셨으면 10년, 20년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가 적을 때 깨져봐야 되거든요. 박살이 나도 지금 박살 나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정치 테마주니 급등주니 뭐 정책주니 뭐 다양하게 해보면서 실컷 깨져봐야 나중에 시드 한 1, 2억일 때 대응도 가능한 거고요. 다양한 데이터가 쌓이니까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지는 것도 시드 1, 2천 적을 때 깨져봐야지, 이땐 깨져봐야 복구되거든요. 1000만 원 없어도 다시 복구할 수 있어요. 월급 차곡차곡 모으면 금방이잖아요. 근데 1, 2억 깨져버리면 멘탈, 돈 다 회복할 수 없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1억을 모으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라지는 건 금방이고 다시 올라가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보면 자 75만원, 100만원 깨졌죠. 마이너스 15%, 25%, 24% 이래요.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박살 나도 괜찮습니다. 이거 다 해봐야 한 200만원도 안 되는데 200만원 잃어봤자 인생에서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져도 이때 시드가 적을 때 뭐 다양하게 투자해보면서 깨지는 게 낫지 나중에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S&P 500 적립식으로 막 안정적으로 한다고 무지성으로 투자하고 적립성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해보면서 깨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식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냥 남들처럼 벤치마킹 수익률 따라가면서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아니고 제 방송을 보는 분들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혹은 상급지 부동산으로 가기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 수익률에 만족하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 거고요. 평범하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 방송을 보는 분들 평범한 인생 살기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 이루려면, 그리고 강남 3구 집값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데 들어가려면요 시장 수익률만큼 걷어서는 힘들고 그 이상으로 수익률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퍼포먼스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 적을 때 계속 깨져 보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잃었습니다. 막 대복
대북 테마주 2017년에 투자했다가 엄청 잃었고, 정치 테마주도 해봤고, 무지성으로 그냥 바이오 들어갔다가 엄청 깨져봤고요. 정말 경험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초반에 깨졌기 때문에 복구가 가능했지, 지금 깨지면 진짜 이 방송도 제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적립식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공격형 투자를 해야 되고요. 뭐 군적금 들어가지고 2천만 원 모아가지고 왔어요. 설사 그거 다 잃는다 하더라도 공격형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돈으로 적립식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적립식 투자라는 거는 30살 중후반에 해도 안 늦고요. 어릴 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편견을 좀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다 S&P 500 적립식 투자한다고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남들이랑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공격형 투자를 어렸을 때 하라고 했냐면요. 30살 중후반부터는 이제 막 육아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고, 부모님 부양해야죠. 그 경조사 비용도 회사 다니면 엄청나게 많이 은근 잡아먹어요, 이게.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그러니까 월급이 들어왔는데 한 40대 되면 연봉 1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한 900만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월급 900을 받아도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에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공격형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이때 가서 적립식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한 주, 두 주씩. 자, 2005년에도 대학생들 재테크 열풍이 불었답니다. 지금 20년 지났죠. 이 사람들 지금 육아하고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아이들. 이 사람들이 이제 적립식 투자해도 되는 거고요. 이때 재테크 열풍 불었을 때 적립식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때 대학생들 공격형 투자 마구 해봤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군적금 무조건 가입하십시오. 가입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군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차감돼가지고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지출이 가능하고 제대 후에 투자 시드머니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무려 투자 수익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뀌어서 예전에는 71%, 원금의 71%만큼만 들어왔는데 이제는 100%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100%라는 거죠. 그럼 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죠. 꼴랑 750만원 누구 코에 붙이냐, 그거 한다고 부자가 되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수익률이 중요한 겁니다. 자, 50만원 투자해서 50만원 보전이 되잖아요. 이거는 수익률이 100%예요. 50만원 투자해서 수익률 100% 낼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까? 뭐 주식해서 어쩌다가 한 번은 100% 낼 수 있겠죠. 지속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다 깨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건 100%가 확정적이잖아요. 확정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거고, 주식처럼. 그러니까 수익률로 보셔야지 이 수익금으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상품이고요. 꼭 가입하십시오. 네 번째, 놀 때도 이렇게 놀아야 돼요. 합리적인 소비하면서 놀라는 거죠. 자, 이런 고민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놀 수 있을 때 놀기 혹은 저축 습관 기르기 고민된다. 자, 놀 수 있을 때 많이 놀고 돈도 써봐야 나중에 놀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대학생 때 한 달에 12만원, 10만원, 20만원씩 모아봤자 나중에 취직해서 월급 받고 모으기 시작하면 지금 모으는 돈은 얼마 안 된다 라는 의견이 있고, 그 반대로 노는 것도 좋지만 모으는 습관이 중요하다. 취직하면 당연히 지금보다 수입이 늘겠지만 5만원씩이라도 모으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다. 이 두 개가 지금 대칭이 되는 거예요. 고민 중이라는 거죠. 저는 당연히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대신 받는 족족 다 쓰라는 소리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자, 어디 놀러 가가지고 5성급 호텔 예약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뭐 수영장 있고 고급스러운 호텔들 하루에 막 6, 70만 원 하는 데들 있죠. 좋은 데는 뭐 100만 원 가까이 해요. 하루 숙박하는 데만 100만 원 쓰는 겁니다. 그리고 꼭 놀러가서 외제차 렌트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놀러가면 레이 탑니다. 레이. 모닝 타요. 쪽팔리지 않냐고요? 돈 없는 게 더 쪽팔린 겁니다. 돈 없으면서 외제차 타고 돈 많아 보이는 척 하는 그 자신이 쪽팔린 거지, 저 이런 차 탄다고 전혀 안 쪽팔리거든요. 호텔도 2성급, 3성급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러가서 5성급 이용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2성급 아니면 3성급이었거든요. 괜찮습니다. 퀄리티. 돈이 없어서 이런 데를 안 갔을까요? 합리적이지 않아서 이런 식의 소비를 안 했던 거예요. 저 진심으로 말하는, 아직도 진짜 레이트합니다. 놀러 가면. 이렇게 하면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갈 거 두세 번 갈 수 있거든요. 자, 해외여행도 돈 많이 쓴다는 게 다 편견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돈 모을 거면 해외여행 가면 안 된다. 재테크 유튜버들 얘기하죠.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많이 가는 거라고? 아니요, 그거는 막 5성급 호텔 아까 그것처럼 굉장히 해외여행 가가지고 수백만 원씩 쓰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든다라고 하는 거지. 저는 지금도 4번씩 가요, 1년에. 근데 그렇게 돈 많이 안 쓰거든요. 해외여행 이꼴 돈 많이 쓴다 아니거든요. 돈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적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번씩 갈 수 있는 거고요. 해외여행 가가지고 막 수백만 원씩 쓰고 오는 거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해서는 안 되고요. 비행기 꼭 비즈니스석 타는 사람 있죠.
하지 마세요. 이코노미 타세요. 5성급 호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에어비앤비로 현지 감성 느끼십시오. 이게 더 기억에 남습니다. 또 막 이런 거 남들 다 하니까 똑같이 한다고 따라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것들 프레스티지석, 비즈니스석 이런 것들이나 호텔 가서 몇백만 원씩 뭐 5박 6일로 쓰고 오는 거, 통장에 1억도 없는 사람이 할 만한 소비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자, 이런 소비들,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비들, 1억도 없는 당신이 할 만한 소비가 아니에요. 통장에 꼴랑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있어놓고서 이런 소비하는 당신들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고요. 제가 다음 주에 LA를 갑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 일주일에서 한 8일 정도, 8, 9일 정도? 네, 영상 업로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계속해서 막 최대한 찍어서 그때 공백기가 없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만약에 영상이 안 올라오면 여행 가서 그런 거니까 좀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이번에 LA 비행기 티켓 끊으면서 한번 봤는데 저가 항공은 82만 원 나왔고요. 아시아나 비즈니스 670이 나왔어요. 대한항공 프레스티지석은 760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 고민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번에 가는 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어가지고 좀 와이프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의 퀄리티가 안 나오니까 아시아나로 고민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오니까 고민하다 둘 다 안 했거든요. 가격 차이가 무려 8배가 나잖아요. 퀄리티도 8배 차이 날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고민 안 하고 이거 했는데 이번에는 왜 고민했냐면 사실 신혼여행입니다. 그래서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한 거였는데 결국 안 했고요. 결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혼여행이니까 고민을 했던 거고, 평소 같았으면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었던 그런 선택지들이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소비 하겠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합리적 소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잘 놀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놀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